최근 2개의 GTG 훈련에 관련한 영상을 2편 제작하여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편 역시 가볍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시원하게 긁어드리려는 의도로 제작하는 영상인데, GTG 훈련 종목으로는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데드리프트 훈련에 대한 언급을 하려 합니다. 꽤 어릴 적부터 저는 다음과 같은 순수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만화나 영화에서의 히어로나 주인공들은 컨디션이 나쁜 날조차 없는 걸까? 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훈련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 빡센 훈련을 하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특수 임무를 맡게 되어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찰나의 순간에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는 이들 또한 대체 평소의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은 반면 또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빠 움직이기 싫어지기도 할 텐데, 문제는 사건 사고라는 게 이분들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평소의 훈련을 통해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하락해버린다면 그날은 일을 쉬어야만 할까요? 어제 데드리프트 훈련을 빡세게 하루 했더니 오늘은 허리가 뻑적지근하다면 출동을 마다해야 할까요? 막상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그런 근육 및 신경의 피로쯤은 분명 잊은 채로 업무에 임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인체의 생체 리듬이란 건 결과의 도출에 있어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바로 볼륨을 개인에 맞게 조절한 GTG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실전에서 훈련으로 인한 피로 생성을 최소화하고 늘 에너제틱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좋은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GTG 훈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데드리프트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GTG 관련 영상에서 구독자 한 분이 댓글로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아시다시피 근신경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경이 피로해지지 않아야 하는 GTG 훈련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인데, 적절한 강도의 적용과 싱글 랩 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근 6년간 데드리프트를 쉬었고 작년 여름부터 가끔씩만 훈련해 오고 있었기에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과거 원문으로 본 적만 있지 실행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대 초반경 비슷한 루틴을 적용해 보긴 했었고 나름 효과가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롱 퍼스트에서 소개하는 GTG 방식의 데드리프트 훈련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개인의 커스터마이징을 돕기 위해 예시로 저의 훈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대해 이해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웜업은 싱글로 총 2에서 4세트 진행. 하지만 싱글만으로 웜업을 하기엔 너무 적응이 덜 된다 싶으면 숫자나 세트를 늘려도 됩니다. 저의 경우 그래봤자 3회 내외로 끝냈습니다. 2. 본세트는 싱글로 총 3에서 5세트 진행.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오늘 한 걸 내일 또 해도 완벽한 자세로 무리 없이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세트당 휴식 시간 1에서 2분. 대부분 원RM의 75%로 진행하여 강도가 높지 않기에 휴식 시간을 그리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90% 내외로 강도가 높아질 때는 이보다 휴식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4. 주 5일 훈련. 1회의 워크아웃에 많은 볼륨을 몰아서 수행하게 되면 근피로가 발생하기에 전체 볼륨을 높이려면 훈련 빈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2차례의 데드리프트 훈련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휴식 포함 총 2개월간의 프로그램. 주 2회의 휴식을 포함한다면 총 60여일의 스케줄이 형성됩니다. 휴식은 2일을 연달아 쉬기보단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이런 식으로 텀을 두는 게 회복과 근신경의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원RM 측정은 사이클의 마지막 세션에 존재합니다. 6. 주에 한 번씩은 무게 증량. 무리한 강도의 무게는 아니지만 휴식일 다음날 넣는 것으로 계획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무게 증량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7. 폭발적으로 당기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힘껏 당기는데,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웜업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바른 경로의 움직임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생략될 경우 몸에 무리가 따르고 회복은 그만큼 더디어지게 됩니다. 바닥에 놓인 중량을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당기지 말고 일단 힘으로 든 뒤에 실행해야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8.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동작의 부드러운 연계 연습. 방금 이야기했듯 안전하게 폭발적으로 당겨 속근을 얻기 위함입니다. 9. 스탠스, 그립, 자세 등을 바꿔가며 다양하게 시도.
만약 본인만의 스타일과 자세를 확고히 굳혔고 많은 세트를 진행하기가 힘에 부치다면 한 가지 스타일로 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컨벤과 스모 데드를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웜업에 따른 체력 소진이 커질 것입니다. 최적의 자세와 바의 이동 경로를 찾았다면 오히려 같은 루트로 최대한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체력 소진을 최소화. 훈련 중이나 훈련 후에 에너제틱함을 잃었다면 그건 지금 훈련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덜 풀린 것 같으면 웜업 세트 수를 늘리세요. 랩스를 확 늘려버리는 것보단 일단 더 나은 방법입니다. 본 세트에서도 3세트째 파워풀한 당김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만 훈련합니다. 11. 충분한 영양 섭취. 이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아니니 스트렝스 증진을 위해 연료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12. 자신의 원RM을 착각하지 말 것. 꾸준히 데드리프트를 해온 것이 아니고 과거의 원RM을 현재 적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다면 기존 원RM에서 일정 무게를 뺀 상태를 현재의 원RM으로 설정하여 좀 낮은 강도의 훈련으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75%라고 생각하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85%에서 90%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13. 데드리프트 프로그램에서만 활용할 것. 근신경계의 피로가 심한 데드리프트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에 이 프로그램을 다른 종목에 적용하는 건 비추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보단 충분히 더 많은 랩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데드리프트 훈련을 마쳤습니다. 과연 내일 근육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평소에 데드리프트 훈련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도 절대적인 강도가 약하면 수일 내로 적응하게 될 것이고 무리 없이 주간 볼륨을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5세트를 하고 피곤해했다면 내일은 3세트 이하로 줄여버리면 그만입니다. 2개월간 75%의 무게로 훈련할 날이 대부분이기에 처음부터 5세트를 꽉꽉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5세트를 마치고 보조훈련으로 스쿼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데드리프트 이후 하는 스쿼트는 집중하기도 힘들고 효과도 크지 않기에 비추이지만 오늘은 쌩쌩한 느낌이다 보니 100kg으로 3회를 2세트 했는데 웜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빡센 데드리프트 훈련에 지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실 차례입니다. 반복수가 적으니 한 회 안에 집중력이 살아나고 자세가 완벽해질 것이며 회복이 빠르고 평소 에너제틱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통해 만약 원RM의 개선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방금 설명한 이점들을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여러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 도민이었습니다.